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네이마르, 메시, 또 음바페 이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27년 만에 일본 투어를 간다고 해요. 유럽에 있는 축구팀들이 마케팅이나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투어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죠. 이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 투어에 나서면서 3억 원에 가까운 가격의 경기 입장권을 NFT로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런 파리 생제르맹의 NFT는 기존의 NFT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NFT, 코인 급락과 따로 가는 NFT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NFT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체 불가능 토큰을 의미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증명, 보통 이렇게들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NFT는 어떤 그 투기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그 디지털 쪼가리 또는 특정 세대의 어떤 허황된 그림을 누가 사고 팔고 하면서 알 수 없는 캐릭터 따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NFT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7월 들어서 달라진 분위기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팬덤 또는 부유층의 특권, 더 나아가 구독 경제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NFT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는 어떤 특정 세대를 넘어서 경제산업 주도층에게도 NFT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시장의 급락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금융시장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자산 버블이 빠르게 지금 붕괴되고 있는 중이죠. 코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데 웃긴 건 NFT를 내놓는 기업들 그리고 NFT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은 정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같은 게임사나 인터넷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같은 전통 기업들까지도 NF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네이마르, 메시, 또 음바페 이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27년 만에 일본 투어를 간다고 해요. 유럽에 있는 축구팀들이 마케팅이나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투어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죠. 이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 투어에 나서면서 3억 원에 가까운 가격의 경기 입장권을 NFT로 내놨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아직 구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에 방문해서 J리그 팀이랑 친선 경기를 치르는데 이 NFT로 제작된 프리시즌 투어 입장권을 파는 거고요. 이 티켓을 사게 되면 일단 이 티켓은 이제 3매씩 한정 판매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억이에요. 일본에서는 이제 3천만 엔인데 이 티켓을 구매하시는 분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VIP 파티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기념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그 유명 축구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직접 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훈련을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럼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랑 어찌 보면 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호흡을 하면서 그들을 직접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팬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쁜 일이 되겠죠. 또 돈이 굉장히 많은 부유층이라면 또는 축구광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런 파리 생제르맹의 NFT는 기존의 NFT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기존의 NFT는 당장 눈에 볼 수 없는 가치를, 미래 가치를 땡겨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정확히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그림들의 형태가 많았고 또 유명 작가가 아니라 마이너 작가들의 NFT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모나리자 NFT가 나오면 대박이 났겠지만요. 즉 기존의 현물 코인 자산의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팬덤,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기가 반영된 팬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팬덤을 보유한 NFT 발행사 또는 아직 NFT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IP 홀더 또는 부유층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실 NFT는 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원칙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인증하고 또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등기부등본 같은 형태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위변조되거나 복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완해주는 게 NFT의 첫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팬덤을 얹고 또 수요층의 니즈, 우리는 특별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 NFT가 이런 자산 버블 붕괴 속에서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게 BAYC라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한글로는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이렇게 해서 BAYC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는 그냥 원숭이 그림들이에요. 그냥 대충 그림을 봤을 때는 기존의 그 NFT, 사기 NFT 버블의 어떤 그런 현상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원숭이 NFT를 갖게 되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커뮤니티 안에 유대감과 소속감을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총 1만 개의 NFT가 이런 방식으로 발행이 됐는데 이 NFT를 사게 되면 이 NFT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회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는 굉장한 셀럽들,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 NFT를 샀을 때 이 커뮤니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파리 생제르맹 NFT랑 굉장히 흡사하죠. 실제로 이 BAYC NFT에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이라든지 아니면 축구 스타 네이마르 같은 경우도 이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NFT를 보유한다라는 트위터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즉 뭐 실제 파티에 네이마르가 참석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이 1만 명만 NFT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굉장히 계속 빠르게 나오고 있고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 BAYC는 그 밑에 있는 산하 NFT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또 그들끼리도 어떤 그룹을 짝지어줘서 새로운 생태계와 네트워킹 파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죠. 결국 회원들만 입장 가능한 오프라인 파티가 있다는 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겠죠. 이거는 분명 작년이나 재작년 그리고 올 초까지 있었던 그런 디지털 쪼가리 누가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림들을 가지면서 자랑하는 그런 프로필형 NFT와는 분명히 다른 방식입니다. 자, 프라이빗 네트워킹 파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즐겨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반포로 시작하는 되게 다양한 아파트들도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또 유력 정치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 안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커피를 먹는다든지 사실은 이런 그 소수의 부유층들이 자기들끼리 또래 집단을 이루는 거는 아마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NFT로 파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위변조도 복제도 어렵고 거래 현황도 사실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런 프라이빗 네트워킹에 대한 입장권들은 사실은 이거 사고 파는 데 있어도 제약도 많았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계속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야. 그리고 이걸 내가 샀을 때 이들과 계속 꾸준히 만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고 언제 이게 또 닫힐지 어떤 스타들이 나갈지도 알 수가 없는데 블록체인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투명하게 이거를 계속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프라이빗 네트워킹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장권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NFT는 생소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 NFT를 구매하는 복잡한 인증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11일 날 SK그룹이 NFT 지갑을 내놓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 NFT 지갑은 SK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현대백화점 NFT 같은 경우도 현대백화점 모바일 멤버십에 이미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는 뭐 샤넬 오픈런 이런 백화점의 인기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들만 살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정말 그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도 NFT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백화점의 팬덤 그리고 현대백화점만 써야 하는 이유를 NFT로 분명 이 현대백화점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NFT는 사실 빠른 대중화보다는 부유층들을 상대로 지금 굉장히 암암리하게 더 빠르게 팽창이 되고 있어요. 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최근에 이 NFT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카카오가 하고 있는 NFT가 있어요. 이거는 연말에 카카오가 이제 멜론이라는 음원 서비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 멜론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끼리만 하는 연말 콘서트가 있는데 마마라고 여기에 이 멜론 NFT가 이번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멜론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연말 콘서트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이유라든지 이런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유명한 한류 스타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인기를 많이 갖고 있는 IP 홀더들은 이제라도 NFT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있을 거고 우리는 이거를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사실은 또 새로운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자, 초기에 NFT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 사람은 분명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알아야 될 점은 우리는
팬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팬덤을 당분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을 지닌 대기업, 즉 IP 홀더들을 믿고 투자한다라는 점이에요. 즉 그렇지 않은 기업에 NFT를 투자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NFT 발행사들이 아직 이 NFT를 경영적 도구로 쓸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틀이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올 10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3월에 내린 그 결과가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NFT에 대한 법적 지위,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규정할지, 증권으로 볼지 아니면 상품으로 볼지, 이거에 대한 미국의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미국을 선례를 보면서, 그리고 미국이 선례가 정립이 되면 EU와 일본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NFT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이후에 NFT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팽창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 규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IP 홀더들의 NFT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